예, 질문도 많으시고 이제 궁금해지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내용을 다루죠. 생소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시법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소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공시법이. 그런데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보시면요.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외워집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할 때요.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했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본 내용은 이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가지 등록 방법을 보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제3장에서는요, 개별적으로 등록 방법을 배웠으면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고 했는데,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느냐,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매년 이제 또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성을 알아야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지적 공부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를 봅니다. 그럼 먼저 지적 공부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요.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이쪽에 넣습니다. 대장. 대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장 할 때 대자는요. 큰 대자가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그래서 전망대 할 때 대자입니다. 전망대. 그때 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에는 문자나요, 숫자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는 대장에 토지대장 견본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토지대장 견본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보는데, 자, 대장이 있어요. 그럼 대장에는 대표적인 것이요. 이제 토지대장이 있고요. 임야는 임야대장에 따라 또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이때 대자도 마찬가지로 전망대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내용은요, 토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대장의 모습에서 한쪽에는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가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장이라는 것은요, 문자와 숫자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대장은요, 경계가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경계는 우리가 그 2장을 넘기시면은요, 3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도 견본이 나와 있어요. 지적도만 이제 견본이 나와 있는데,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선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근데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숫자와 문자로 기록되다 보니까요, 그림, 즉 경계는 여기다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으로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지적도라는 걸 만들고요.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경계를 보여주는 임야도를 만듭니다. 임야도.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건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경계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부로요, 대장과 도면 2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련돼서요, 자,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에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소유자가요,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 자, 그러면 소유자가 20명이라는 거죠. 소유자가 20명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이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이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합니다.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소유자 등록하는데 토지대장이요. 소유자 20명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고 소유자도 기록하다 보면은 20명을 기록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장이 한 장에 다 기록을 못하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장은요. 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집어넣은 것 뿐인 것인데 소유자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면 되는 거죠. 등기부를 보면 되는데 이거 부수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장으로 토지의 표시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괜히 쓸데없이 소유자가 늘어나니까 소유자도 기록은 합니다만은 소유자가 늘어가는데 이 소유자를 다 기록하다 보면 한 장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소유자들을요, 20명을 따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를 따로 끄집어냅니다. 만들어요. 따로 뺀다는 거죠. 소유자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다시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2명 이상이었을 때는 그 2명 이상의 소유자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공유하고 있는 토지죠.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지가 공유지,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소유자들을 기록하기 위한 연명, 이어서 적었다는 거죠. 소유자를 기록하기 위한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연명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눈에 그냥 토지의 표시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만약에 20명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뭐 A, B, C, D에서 20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A 외 19인이 소유한다. 이렇게만 적어요. 그럼 나머지 19인을 보고 싶으면요. 공유지 연명부를 따로 열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의 표시만 한눈에 볼 수 있고 소유자 궁금하면 이거 열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원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유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빼가지고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걸 빼요. 그래서 공유전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럼 공유전명부는 어떻습니까? 뭘 기록하느냐? 여러 사람의 소유자를 기록하겠죠. 자, 소유자를 기록하면서요. 대장은 기본적으로요. 예, 지적공부는 과세장부라고 했죠. 그러면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은 이 사람들 지분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분에 기해서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어떤 사람은 100분의 50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마다 지분을 기록해야 되겠죠. 지분, 얼마를 가지고 되냐. 이걸 기록해야 그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은 그 소유자들마다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넓게 보면 대장이죠. 원래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빼나온 것이니까요. 대장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대장의 일부가. 자, 그래서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요. 공유지연명부라는 걸 만들고요. 소유자별 지분을 겪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만약에요. 이 토지 위에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해보죠.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5층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면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이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죠.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대지권이 많으면 재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대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101호, 여기 201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 그러면 301호가 있겠죠. 301호.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자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때문에요. 이 대지권도요. 원래는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리고 대지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금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동일하게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자, 이걸 구분 소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을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죠.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자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되고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을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 아파트가 집합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 대지에 대해서는 101호, 201호, 301호, 102호, 202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소유자들마다 어떻습니까? 또 그 지분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또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인데 우리는 토지를 보면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괜히 101호가 대지권 얼마 가지고 있고 201호는 대지권 얼마 가지고 있고 아파트가 14층이면 어떻습니까? 이걸 다 토지대장에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토지대장 부피가 또 너무 커진다는 거죠. 권리관계에 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 부분이 너무 어떻게 돼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너무 부피가 또 커진다는 거죠. 여러 장으로 되니까는. 그래서 토지의 표시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대지권 관련 내용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기록하지 않고 따로 빼냅니다. 또.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니까 권리 문제죠. 대지권, 이 각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기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이것도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따로 빼나온다는 거죠.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다 적지만은 적지 않는 것이요. 경계에 기록되지 않고요. 빠져나오고요. 도면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요. 지분. 한 사람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따로 기록하진 않아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자 명부를 만들어서 따로 여기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대지권을 대해서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이것들 어떻습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지권 등록부를 빼나온다는 거죠. 따로 빼가지고 등록하기 때문에 대지권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뭘 기록하냐면요. 이걸 기록합니다. 대지권 비율을 적어야 되겠죠. 대지권 비율이 101호는 뭐 100분의 5다. 102호는 뭐 100분의 10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들을 적게 되겠죠. 비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율을 적으려면 어떻습니까? 101호는 얼마, 201호는 얼마, 301호는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01호, 201호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호수를 적어야 되겠죠. 대지권 비율이 이 사람이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호수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1호는 얼마, 401호는 얼마. 그러면 301호, 401호, 201호, 101호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아까 설명했죠. 이건 전유 부분이라고요. 구분 소유하고 있는 그 전용 면적 우리가 생각하는 전용 면적 사용하는 단어인데 나만이 101호 소유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1호는 전용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101호, 201호, 301호 이걸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1호 이렇게 적는 거죠. 301호. 자,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301호가요. 이 토지 위에요. 건물이 하나, 아파트가 한 동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301호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301호하고 이 301호하고 대지권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건물 명칭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이냐, 이 건물이냐. 그래서 건물 명칭이 나오는 거죠. 힐스테이트냐, 아니면 레미안이냐. 이렇게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되겠죠. 어떤 건물에, 이 건물에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10이다라는 거죠. 힐스테이트 건물에, 이 토지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301호가 대지권이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세트가 되겠죠. 여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건물에 301호인지 모르니까. 또 301호가 빠져버리면 몇 호가 100분의 10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세 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그러면요.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각 세대별, 그렇죠?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그 대지권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권을 표시해가지고 결국은 대지권을 대장에 표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과세죠, 과세. 대지권 비율이 큰 사람한테는 많이 부과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과세를 할 때 301호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301호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겠죠. 그러니까 과세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 대지권 등록배도. 그러면 301호. 대지권 등록배는 301호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소유자한테 과세를 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301호가요. 301호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죠. 요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지분이 틀리겠죠. 이 사람이 2분의 3분의 2, 3분의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분의 1,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분이 틀려요. 그럼 지분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대지권 비율도 그만큼 틀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과세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도 이렇게 되면 반반씩 부담을 하는 거죠. 반반씩.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는데 소유자가요.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면 그 지분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지권에 대해서 정확히 과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장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위해서요. 대지권을 기록을 하면서 그 소유자, 전유 부분 소유자와 그다음에 지분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지권은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반반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지분은 2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5가 되겠죠. 100분의 5.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301호를 둘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2분의 1씩.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은 100분의 5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이 될 테니까. 또 을이라는 사람이 100분의 5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자와 지분을 또 이제 기록을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어떻습니까? 토지를 좌표를 기록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토지에 대한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토지들은 그 토지의 그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토지가 어떻습니까?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싼 토지라고 해보죠. 근데 비싼 토지는 이게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비싼 토지에서 좌표를 구해놓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 그럼 그 11개의 좌표를 얻습니다. 이것도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3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5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좌표를 토지대장에다 등록해봤자 우리는 볼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줄도 모르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많이 여기 50개를 등록해봤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줄도 모르는 것이 토지대장에 많이 등록됐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2장, 3장에 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좌표 50개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토지대장에다 적어놓다 보면은 우리 다른 것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 지분을 따로 꺼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장부를 작성하듯이 이런 좌표들도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니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등록하지 않고 이 전문가들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해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볼 사람만 봐라 해가지고요. 이 경계점 좌표죠. 경계점 좌표에 대해서 좌표도 토지의 표시니까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되지만은 좌표만을 따로 꺼내가지고 다시 장부를 만듭니다.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따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또 뭐가 기록이 안 돼요? 좌표죠. 좌표가 기록 안 돼요. 원래 여기다 기록돼야 될 걸 바로 꺼내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등록되는데 이 네 가지는 등록이 안 된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요, 몇십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이 나중에 두 번째 들을 때 이해가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따로 장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냐면요, 이 좌표들이 등록됩니다, 좌표. 좌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X축, Y축 해가지고요, 경도와 이도를 이용해서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좌표들이요, 여기는 아까 뭐 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좌표들이 쭉 적어요. 쭉 좌표들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10개면 10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좌표가요, 저기가 10의 4 이렇게 등록됐다고 보죠. 근데 10의 4 이렇게 등록돼가지고 좌표만 쭉 등록해 놓으면요. 도대체 10의 4가 여기가 10의 4라는 것이냐, 여기가 10의 4라는 것이냐, 여기다 10의 4라는 것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정확히 해요. 좌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10의 4, 뭐 12의 7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적기가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좌표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3, 4, 5, 6 이렇게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이게 번호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래서 1, 2, 3, 4, 5, 6.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좌표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습니까? 연결고리로서 부호를 만든 다음에 그 부호의 위치를 여기다가 그리면 부호 번호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좌표라고 하고요. 좌표가 있으면 좌표의 위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좌표마다 부호를 붙이고요.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호의 위치들을 어떻습니까?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를 기록하겠죠. 그럼 좌표를 기록할 때는 좌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부호와 부호도가 세트로 나오는 거죠. 부호도. 이것을 세트로 나타줍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부호, 부호도가 이제 세트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요, 끝이 없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좌표 기록하기 위해서 부호 보도가 세트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는 대지권 등록배는 대지권 비율 적으려고 하는데, 대지권 비율 적으려면은 전유 부분 나와야 될 것이고 건물 명칭 함께 나와야 되고요. 결국 과세를 위한 것이니까 이건 권리잖아요.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 지분 나와야 되고요. 공유전명부에는 그 공유자들마다 소유권 지분을 기록하기, 지분이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들마다 지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은 크게 몇 개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그러니까 대장 5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요, 크게 대장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으로 2가지가 있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그래서 구청 가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로 돼 있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종이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들 다 전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직접 구청 갈 필요 없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이거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똑같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이거는 파일로 존재하겠죠. 디스크로.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보이지는 않죠.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전산화돼 가지고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는 디스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해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뭐냐? 바로 전산화된 지적 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저장되는 지적 공부를 특히 우리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 공부 7가지하고 이렇게 전산화된 지적 공부 1가지에서 총 합쳐가지고 총 8가지가 있겠죠. 그럼 8가지로 우리는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8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전산화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다시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따로 등록되는 장부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전산화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대장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터넷 통해서 토지대장 보면 되겠죠. 지적도도 인터넷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등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소유자별 지분을 알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돼요? 공유지원명부죠. 그럼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산정보 처리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지원명부를 열람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대지권 등록부 보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요 장부들이 그대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느냐 이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것을 전산화 시켜놓은 것 뿐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7가지 가시적 지적 공부 각각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크게 이제 이런 내용이 등록되고요, 지적도 임야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게 있어요. 자, 지적 공부 7가지에는요,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만 봅니다.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 가시적 지적 공부 그대로 등록해 놓고 전산화만 시켜놨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는요, 반드시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몇 번지 대지권 등록부냐, 몇 번지 공유지원명부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토지를 특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의 특정은 뭘로 됩니까? 소재와 지번으로 특정이 되는 거죠. 서초동 100번지 공유지원명부다. 서초동 100번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여러 이제 토지마다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지, 어떤 토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어떤 토지의 지적도냐,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소재의 지번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도대체 어떤 토지의 지적 공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적공부 7가지에는 공통적으로 그 토지를 특정하는 소재 지번이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어디에 등록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장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대장 5가지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재 지번은요, 여기는 소재는 행정구역을 말하고요. 여기는 지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특정을 하는데요. 자, 소재 지번, 우리가 여기 서울시 여기 서초동이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글로 쓰다 보면요, 한글로 쓰다 보면 또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런 소재를요,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킵니다.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서울시는 01번, 경기도는 02번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01번이면은 01번 다음에 서울시에 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강남구는 01번, 서초구는 02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것을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요, 숫자화 시킵니다. 코드화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 번호를 만듭니다. 그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자, 이게 고유 번호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계시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요, 고유 번호를 만듭니다. 고유 번호. 고유 번호는요, 자, 이런 거예요. 고유 번호는 총 19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유 번호라는 것만 이렇게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이건 소재는 행정구역이 되겠죠. 동리까지를 말합니다. 행정구역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요, 숫자화 시켜가지고 고유한 그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번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재마다요, 그 코드 번호를 맞춥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경기도 안에는 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시마다 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코드 번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소재를 가지고요, 10자리를 만듭니다. 10자리. 숫자를 만들어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도 나오고 리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코드화 시켜가지고요, 10자리, 행정구역을 가지고 10자리 숫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있겠죠. 그러면 지번을 가지고요, 8자리를 가지고 지번을 만듭니다. 8자리. 앞에는요,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낸 거예요. 본번. 또 부번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번을 이용해가지고 4자리를 부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8자리를 가지고요, 8자리가 되겠죠. 이건 8자리. 그래서 지번을 만듭니다. 8자리. 4자리, 4자리. 그리고 마지막에요, 고유번호를 봤는데요. 이 고유번호가 뒤에 8자리가 0042, 000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맨 마지막 번호가. 그러면 이게 몇 번지냐? 42의 3번지를 말하는 거죠.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 우리나라 지번은요, 아직 10,000번대까지 넘어가는 지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번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 있고 여기가 1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0142, 001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지번은 142의 13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앞에 행정구역까지는 동리까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고유번호를 가지고,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럼 고유번호가요, 여기 8자리하고 10자리, 그러니까 18자리로 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자리가 더 있어요. 지번 앞에. 우리가 지번을 한글로 쓸 때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뭘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앞에 산자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산자를 붙이죠. 그러면 거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또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그래서 여기 한 자리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자에 해당하는, 이게 대응하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 구분 표시죠. 대장 구분. 지번까지만 나와버리면, 행정구역하고 지번만 있으면 이것이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 자리를 더 적어가지고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2로 돼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3으로 돼 있으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가지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몇 자로 돼 있어요? 19자로 되죠. 그래서 대장에는요, 고유번호 19자리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쓰듯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장에는 또요, 대장에는 고유번호가 구별되게요, 만약에 서초동에 만약에 공유지가요, 2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전명부가 몇 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200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방배동에는 또 500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200장이 있으면 200장이 어떻습니까? 페이지 번호를 적어놔요. 보기가 나중에 편하겠죠. 우리가 책도 어떻습니까? 페이지 번호를 적잖아요. 이렇게 해요.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만약에 서초동에 토지대장이 2000장이 있다. 그럼 2000장을 어떻습니까? 1번부터 20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서초동에는, 방배동에는 5000필지가 있다. 그럼 1번부터 50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겠죠. 그러니까 대장 페이지 번호로서요, 장번호라는 걸 적습니다.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앞에 대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번호. 그래서 장번호는 뭐냐면요, 이것은 페이지 번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서초동의 대지권 등록부가 뭐 200장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찾기 편하라고. 우리가 책 페이지 번호 적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장번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장 페이지 번호.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장번호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는 이제 장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5가지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이 대장 5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적어져 있는 거 요거 빼고 어떻습니까? 4가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대장이니까 2가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지적공부니까 소재지번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요. 도면요. 도면에는 2가지가 있죠. 도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도 임야도 이게 이제 도면인데 우리가 도면을 보죠. 도면을. 자, 310페이지 도면 보시면은요. 거기에요. 도면에 맨 왼쪽에 보시면 7대 이렇게 써있죠. 7대. 도면 왼쪽 위에 보시면 7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앞에 7은 뭐냐면요. 이거는 지번을 나타내고요. 대는 이것은 지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고유번호 19자리를 적는다고 해보죠. 어떻게 적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지겠죠? 19자리. 그래서 고유번호는요. 도면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유번호를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 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너무 숫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숫자가 막 넘어갈 거 아니야? 19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고유번호를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도면에는. 그러면 도면에는 뭘 적냐면요.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인 장번호를 적고요. 도면이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서초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초동에 도면이 이렇게 규격이 있다 보니까요. 한 장의 지적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건 굉장히 넓으니까요. 그러면 이 서초동을요. 너무 넓어서 한 장의 지적단에 못 들어가면요. 여러 장의 지적도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러면 결국 이 서초동은 어떻습니까? 몇 장의 지적도에 들어가요? 16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16장. 그러면 16장이면은 이 토지는 몇 번 도면에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장이 뭐예요? D장의 페이지 번호를 적듯이요. 이 도면에도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바로 찾아가기 편하겠죠. 그래서 D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듯이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으면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붙이는 거죠. 방배동은 20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면에는요. 도면 번호를 붙입니다. 장번호가 아니라 도면번호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도면번호는 추가해가지고요. 도면 2가지만 붙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토지가 궁금하면 뭐부터 보냐면요. 토지대장부터 봅니다. 자, 토지대장을 보면서요. 아, 이것은 뭐 지목이 어떻게 되는구나. 우리 쭉 본 다음에요. 이걸 도면을 보고 싶어요. 근처 이제 경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도면을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번 도면을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20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일이 다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도대체 몇 번 도면에 등록되는지 토지대장을 적어 놓으면 바로 우리가 이 도면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면에 도면번호를 붙여놓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그 도면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 우리가 토지대장 보고 바로 그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토지가 등록되는 도면번호는 6번이다. 그러면 6번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서는 우리가 좌표만 알 수 있어요. 좌표는 알 수 있지만 인접토지 모양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인접토지 모양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인접토지 모양을 보고 싶은데 이 토지가 도대체 몇 번 도면에 등록된 줄 알아야 그걸 바로 찾아가지고 인접토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장 번호, 장 페이지 번호, 대장 페이지 번호가 등록되는 것이 5개고 도면 번호가 등록되는 것도 결국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가 되겠죠. 도면 2가지하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5가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유지역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장이기 때문에 장 번호는 등록되지만은 도면 번호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도면 2가지는 도면 번호는 등록되지만은 장 번호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 쭉 흘러가는 가죠, 지금. 흘러는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것이요. 뭐냐면요. 지목하고요. 축척이 있는데요. 지목하고 축척이에요. 자, 축척이 등록되는 장부를 보면요. 축척은 당연히 도면 2가지는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축척이 없는 도면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야도, 지적도에는 반드시 축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느냐에 관련해서요. 축척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모습만 보고 이게 축척이 너무 작은 축척이면 아, 이건 산이겠구나. 큰 축척이면은 아, 도시지역이구나. 이걸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축척이 이렇게 많은 지역, 토지대장을 적으면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목과 축척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에는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겠죠.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래서 축척이 지적도 임야도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목이에요, 지목.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지축 이렇게 2문자로 외우시든지요. 지목과 축척이 4자죠. 지목, 축척은 4군데에 등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목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당연히 등록됩니다. 토지의 중요한 표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보고서도 쉽게 지목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면 보니까요. 17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짧게요. 지목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엔 당연히 지목을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지적도, 임야도에도요. 지목을 기록을 합니다. 지목. 그래서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곳에 등록이 된다. 다만 지목을 등록을 할 때요. 자, 보죠. 거기 그림을 보시니까 310페이지 그림을 상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목들이요. 다 한자로만 돼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길이 이렇게 쭉 줄러가지고 있죠. 가운데 보시면 451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는 한자만 돼 있어요. 이건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목이요. 지목 우리가 정식 명칭이 어떻습니까? 주유소 용지에서 5자짜리 됐었던 거죠. 그럼 지목 여기는 좀 널찍널찍하게 되니까요. 지목 5자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할되고 하게 되면요. 면적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럼 그 조그마한 면적이요. 5자를 다 기재하다 보면은요. 칸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목을 기록할 때 도면에는요. 많이 거기다 적기 힘들기 때문에요. 지목을 등록할 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5자면 5자, 4자면 4자를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명칭을 그대로 공장용지는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다 적지만은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이걸 정식 명칭을 그 긴 글자를 다 적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씩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려가지고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02페이지 보시면요. 302페이지 보시면 지목의 표기 방법 해가지고요. 지목은 여러 가지 지적 공부 중에서 딱 4가지에 등록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그러면 양가로 1번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그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잡종지면 잡종지, 주유소용지면 주유소용지 이렇게요.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도면은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해요. 여기에도 이제 지목을 등록할 텐데 여기는 긴 글씨를 그대로 다 적다 보면 칸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호로 표기합니다. 부호로요. 한자씩만 적는다는 거죠. 한자씩만. 그럼 우리가 지목은 28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중에요. 24가지는요. 3가지는 첫 글자를 적어요. 그러니까 2문자라고 하는데 첫 글자. 잡종지면 잡.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학교용지면 학. 종교용지면 종. 이렇게만 적습니다. 한자씩만 첫 글자를 적어요. 근데 첫 글자를 적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다 본 건 아니지만요.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주유소 용지가 있고요. 주차장이 있어요. 주로만 적어버리면 이게 주유소 용지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는 주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은 차자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요.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 그래서 차문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두 번째 글자를 이제 부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차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용기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으로 해두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은 공자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공장용지는 장자를 사용해요. 장으로 시작되는 게 없어가지고 장자를 사용합니다. 또 첫 글자가 동일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유자로 시작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하고요.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자로만 돼 있으면 이것은 유원지를 말하고요. 아니죠. 유자로만 돼 있으면 이것은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유원지를 말해요.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두 문자가 똑같은 것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하나는요 차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하천이 있는데요.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로 쓰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전답 이런 식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은요 네천자를 써가지고 천자를 사용합니다. 천자. 하천은 그냥 천이라고 해요. 하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차장, 천원. 예전에는 뭐 차장이 있었죠. 우리가 버스비 한 1,000원 정도 하니까요. 차장, 천원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차장, 천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장은 공장용지고 차는 주차장이고 원은 유원지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차장, 천원.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있죠. 자,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24개지만 차문자 두 번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이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차, 장, 천,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차장은 밑에는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차장, 천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대장에 등록되는 걸 모두 했어요. 자, 그러면 더 보죠. 그럼 공유지원명부는 뭐가 등록되는지 보죠. 공유지원명부는요. 자, 공유지원명부는 지적공부니까 소재지번 등록되겠죠.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와 지분을 기록한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이것도 대장이니까요. 소재지번 기록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기록되고, 또 하나 뭐가 등록되고, 또 뭡니까? 대지권 등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소유자 지분. 이렇게 등록되는 거죠. 이게 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소재 지번, 지적공무니까 소재 지번,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 부호, 부호도 이게 등록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좌표, 부호, 부호도 뿐만 아니라 뭐가 등록됩니까? 또 도면번호도 등록되네. 도면번호. 여기 있죠. 도면번호. 이렇게 등록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칠판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여기 등록되는 건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뭐 등록되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등록돼요. 원래는 여기다 다 등록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따로 장부가 만들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네 가지고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면적이 등록되는 건 어디입니까? 면적이 등록되는 장부란. 여기에 면적 없죠? 여기도 면적 없죠? 여기도 면적 없죠? 면적은 어디만 등록된다는 소리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여기에 없는 사항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보죠.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책의 내용하고 약간 다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보죠. 306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공부의 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의 보시면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대장이나 도면을 말하는데요. 자, 밑에 지적공부 보시면요. 종류해가지고 양가를 1번 보시면 여기 지적공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공부 그러면은 양가로 2에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넓게 보면 이게 다 지적공부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양가로 1번에 있는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하는데 이때 이 책에서는요. 이 책에서는 지금 대장, 도명,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위로 올려가지고 대장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대장으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게 뭐 부호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도면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어떤 유형으로 보는데 그걸 볼 필요 없고 그냥 대장의 유형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대장이니까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의 일종으로 위로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대장의 일종이에요. 대장 일종이고. 그러니까 대장 5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은 어떻습니까? 2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대장의 종류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옆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맨 밑에 있는 화살표로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의 밑에 보관, 열람, 발급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지적공부의 각 종류별 등록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밑에 등록사항이 있죠. 등록사항. 자, 등록사항은요, 이건 볼 필요 없이요. 등록되지 않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 지분, 대지권, 좌표. 이것만 제외하고는 다 등록된다. 등록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등록되는 것이고요. 옆에다 등록되지 않은 건 4가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걸 빼고는 다 등록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4가지 기억하신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도 등록되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되죠. 지번하고 지목 축척은 어떻습니까? 또 4가지에 등록이 되죠. 4가지 등록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번호, 도면번호, 대장 5가지에 등록되죠. 그런데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건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면 등록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면적 있죠. 면적.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동그라미 치시냐면요. 쭉 내려와 가지고요. 10번이요. 오른쪽에 5번째 보면 10번 있죠. 토지 이동사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 이동사도 여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 다음에 밑에 11번, 12번이요. 토지 등급 밑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자, 이것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도 막 등록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면적인데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4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된다고 했죠.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만 필요합니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좀 저번 주에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무튼 면적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4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몇 번을 보시냐면요. 동그라미 5번요. 5번을 보시면 제가 4번 보시면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그러면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는 기록되지만 지분이 기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공유지연명부에 소유자별 지분 기록되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됩니다. 그럼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뭐가 기록되냐면 세트로 기록되는 거예요. 성명 기록해야 되겠죠. 소유자 이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를 뭘 적으려면 이거는 과세를 위해서 적기 때문에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동일이죠. 변경일. 소유권을 1월 1일부터 소유했느냐 7월 1일부터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적기 때문에 변경일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변경 원인도 적습니다. 이 3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적을 때는 누가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이것을 3개가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명, 변경일, 변경 원인은 어디에도 기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뿐만 아니라 공유지연명부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소유자를 적을 때는 이것이 항상 세트로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하는 곳에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나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좀 적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소유자를 4번에 소유자를 적을 때는요. 5번이 항상 세트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트로 기록돼야 되지 소유자만 적으면 이것만으로 과세를 못 해요.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과세를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함께 기록이 됩니다. 이해한 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야, 나중에 이것을요, 한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것만 보시고요. 더 넘기시면은요, 공유지원병부 보죠. 공유지원병부. 등록사항만 보죠. 등록사항만. 박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했던 것이요. 자, 7, 8에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죠. 1번 보시면 소재 지번은 당연히 지적공부니까 등록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 적고요. 3번에 소유자 나오는 거죠. 소유자 지분. 자, 3번에 소유자를 적을 때는 4번이 세트로 나온다고 그랬죠. 변동일자, 변동원인. 그러니까 변동은 변경하고 동일한 겁니다.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 이게 세트로 나올 것이고요. 대장이니까 어떻습니까? 고유번호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장이니까 장번호 나오는 거죠. 맨 뒤에 필지별 공유지원명부의 장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 등록부를 보죠. 대지권 등록부. 밑에 등록상 보시면요.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되니까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유자 나온다고 했죠. 소유자를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3번이 세트로 나오겠죠. 소유권의 변동일자, 변동원인이 세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나오겠죠. 대장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지분이요. 지분 나와야 되겠죠. 지분. 대지권 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결국 이거죠. 대지권 비율 적기 위한 거죠.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을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으려면은 6, 7, 8번이 세트가 되겠죠.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말자. 6, 7, 8번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 한 세트가 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대장이니까 장번호 나오고요. 대장 페이지번호. 순서는 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다르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하죠. 이렇게 세트로 세 가지. 소유자 지번. 소유자 나오니까 이게 세트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번 나오고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나오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 장부가 나오게 된 배경, 기본적인 사양들. 이걸 이게 매년 나와요. 근데 어디에 뭐가 등록되는지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한 장 넘기 310페이지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을 보죠. 그것도 밑에 등록상 한번 보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 나오고요. 지적공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대장이니까요. 대장이니까 3번 보시면 고유번호.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장번호가 나오는 거죠. 고유번호, 장번호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이유는 바로 좌표, 부호, 부호도. 좌표를 적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좌표가 어떻습니까? 오른쪽 2번에 있는 거고요. 자, 2번이 나오게 되면 부호, 부호도 8번 있는 것이 세트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좌표, 부호, 부호도. 그러니까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세트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도면번호도 나온다고 했죠. 도면번호. 이것이 이제 헷갈리게 해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구나. 따로 외울 필요 없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다 이해를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요. 자, 도면 310페이지는 도면만 좀 보도록 하죠. 좀 죄송한데. 도면이요. 도면. 310페이지.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보죠. 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도면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을. 자꾸 도면을 봐가지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면의 등록상을 보죠. 맨 위에 보니까요.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표시가 하나 있어요.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지적도 해가지고 있죠. 신문리 지적도 있는데 여기다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적어보죠. 여기까지 신문리 지적도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되니까 신문리의 지적도라는 거죠. 서초동이면 서초동 지적도. 그래서 이것을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되니까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신문리 지적도 여기까지를요 제명이라고 쓰면 돼요. 지적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신문리에 있는 토지들이 되겠죠. 여기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소재가 되는 거죠. 소재.
이 토지들의 소재를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신문리에 있는 토지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문리 지적도. 지적도까지가 그러니까 제명이 되고요. 제명. 여기까지는 소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20장 중 제5호 돼 있죠. 20장 중 제5호. 이게 뭐냐? 신문리 지적도가 총 20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장이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20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5호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면 번호가 되겠죠. 이거는 5호 도면이다. 도면 번호가 되겠죠. 5호 도면. 자, 그러면요. 여기에 5호 도면인데요. 자, 이 도면을 본 다음에 아래가 궁금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20장을 또 나머지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도면을 바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5호 지적도기 때문에 여기 5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도면을 보고 싶으면 몇 번 도면을 보라고요? 7번.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번 도면을 보라고요? 9번. 뭡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도면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인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색인도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떻습니까? 도면이기 때문에 축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이 나오죠. 축척이 1200분의 1이라는 거죠. 1200분의 1. 1200분의 1이다. 축척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면은 이런 것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면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도면 안으로. 도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에요. 이 외곽선이 있죠. 바깥쪽 외곽선이죠. 이 도면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도곽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곽선. 외곽선이라는 거죠. 도곽선. 여기다 쓰면 돼요. 이 도면의 테두리가 되겠죠. 이거 외곽선이다. 그래서 도곽선이라고 해요. 자, 도곽선을 보게 되면요. 밑에 왼쪽 아래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자, 도곽선 옆에 붙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곽선 수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치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도곽선 수치. 자, 그러면 이 도곽선은 무엇 때문에, 도곽선 수치는 무엇 때문에 있냐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왼쪽 끝에서 맨 오른쪽까지 실제 토지는 몇 메타일까? 도면만 봐서는 잘 안 보이죠? 축척이 있지만 그냥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을 만들 때는 항상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도면을 만듭니다. 그럼 기준점을 가지고 도면을 만들 때요.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 그러면 보죠. 기준점부터 거리인데 여기 메타 단위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만 4,500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11만 4천이죠. 그러면 메타 단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라는 거예요? 11만 4,500에서 11만 4천을 빼면은 500m죠. 실제 거리는 500m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겠구나라고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만 9,400. 밑에는 24만 9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라는 거예요? 400m. 자, 그래서 실제 토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메타 단위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면만으로 알 수 없는 거리죠. 자,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들이 있죠. 자, 이렇게 경계들. 자,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경계. 선. 이걸 축소를 시켜서요. 곡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7, 여기 맨 위에 있죠. 7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7은 지번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지목을 나타내는 거죠. 지번과 지목이 나오죠.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면에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죠. 여기다가요. 19답 오른쪽 하단에 있으면 19답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도면은 없지만요. 이런 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요. 측량할 때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이 지적 기준점들도요. 도면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있는 점들을 보고 측량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도면 보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보고 지적 기준점 설치해야 되느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래서 지적 기준점도 도면에 등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없지만은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 토지 소유자 사이에요. 이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알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에서 지적 현황 측량을 했으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건물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적 현황 측량을 한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건물이 정확한 어습니까?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측량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때로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한 만약에 지적도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건축물 위치 이렇게 쓰면 돼요. 아무데나 네모자기 하나 딱 그려놓은 다음에 건축물 위치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해본 적이 없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위치가 안 나오지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건축물의 위치도 도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그냥 지적 기준점, 건축물 위치 이것만 이쪽에다가 한 편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따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면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도면을 연상했더니 어떻습니까? 맨 왼쪽에 색인도 나오고, 제명 안에 소재 나오면서 제명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 번호 나오고, 축척 나오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도각선 나오고, 수치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들 나오면서 그 경계 안에 지번과 지목이 기록되더라. 그 다음에 이 도면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지적 기준점 위치, 이것도 위치라고, 위치까지 씁니다. 위치라든지 건축물 위치들도 때로는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면에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더 들어가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지적공부 복구라든지요, 나머지 지적공부 관련 사항은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등록되는 사항, 특히 도면 잘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좀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